시간차 좀 더. 그래서 우리가 합동 조건이라고 알고 있는 SSS, SAS, ASA 이렇게 됐는데 이제 뭐 생각해 보면 ASA는 좀 웃긴 게 한 변과 양끝각이 아닌 두각을 하면은 다른 건가? 어차피 180도인데 그죠? 그래서 두각과 한 변, 두 변과 사이각. 그럼 두 변과 사이각이 아닌 거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끝났어요.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두 개인데 하나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정리해 보자. 또 하나는 넓이. 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 정리의 기준은 방금 말한 삼각형, 결정 조건, 한 변, 두각, 자, 이런 거면 뭘 구하라고 하겠니? 나머지 한 각을 구하라고 하겠죠? 초등학교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을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마주보는 두 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법칙이다. 이거 뭐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수학적 법칙이 아니라 패턴이 그렇다. 지금 이해 갔나? 한 변 다음 뭐? 두 변과 한 각이다. 그런데 이 한 각은 사이각이 아니다. 이면 어떻게 되니? 유니. 유니 표정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싶어요. 이런 표정인데 옆에 웃고 즐기는 옆에 건너뛰어서 뒤에 아예 어구리 옆에 얘기해보세요. 오늘 했잖아. 그래서 너한테 기회를 준 건데 그런 식으로 날려먹으면 선생님이 답답하잖아. 그래서 각, 변,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에 따라서 이걸 좀 구분합시다. 이게 같이 적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요거는 사인 법칙이 되겠어요. 지금 이게 이해 갔나? 오케이. 두 변과 한 각인데 사이각이야. 그러면 뭔가 하면 코사인 법칙이야. 왜 이게 밑에 내려가 있을까? 하면 세 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리는 그런 느낌이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은 약간 편집증적이라서 곱셈 공식 그럼 몇 개? 곱셈 공식은 몇 개야? 네가 외워야 될 곱셈 공식은 몇 개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구조적인 걸 추구한다. 그래서 구조가 좋다. 구조는 절대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점이 있어요. 구조적 사고는 무슨 단점이 있냐면 구조 자체가 선입관, 편견으로 갈 수 있고 자유로운 발상, 즉 휴리스틱이라고 들어봤죠? 휴리스틱 발음이 뭐야 싶어요. 어쨌든 들어봤나?
그거를 이제 옛날 수능에서 그거를 교육과정에 편입시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썼던 단어가 발견적 추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역적으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요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그리고 휴리스틱이라고 직역해서 많이, 직역이 아니지, 그냥 발음대로 많이 사용하거든, 교육학에서. 근데 그런 게 안 된다, 구조적 사고는. 딱딱하게 경직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장점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계속 수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조적 사고가 무조건 절대선, 이 우주에 절대선은 없어. 뭐 하나님,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 종교적인 걸 빼고 무조건 좋은 건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선생은 이제 그런 구조적을 좀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이거 왜 했니? 이거 어떤 순서로 한 거야? 이 시작은 삼각형 결정 조건이었다.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안 적더라도 적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 네가 알아서 참고하라고. 내가 곱셈 공식은 몇 개? 두 개. 두 개가 뭐죠?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그래서 중학교 때 이 두 개를 배웠고 거기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3으로 바뀌어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 또 3으로 바뀌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두 개를 배운다. 추가로 안 됐고, 아무튼 그렇게 하듯이 그렇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소한 것들이 있지. 예를 들면 두 변과 사이각이면 이거 말고 또 뭐 넓이, 그 넓이가 또 뭐 이거를 유도하기도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 것들을 알죠? 모르죠? 자, 아무튼 뭐 그렇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두고, 정석에서도 이런 거 좀 정리하지. 정석 한번 볼까? 정석 어디에 있냐? 좀 찾아봐. 뭐 그래서 정리 어쩌고 하고 있던데. 뭔가 150페이지 근처에 있을 것 같아. 없나? 아, 있네. 148페이지. 삼각형의 해법에 관한 종합 정리. 그래서 세 변, 한 변과 두각, 두 변과 끼인각.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참고하시고, 중요한 건 뭐 교통 정리가 중요하다. 자, 이번에는 3번 넓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한 변과 넓이는 이거죠. 한 변과 두각. 여기서 두각은 양끝각으로 표현합시다. 그 다음에 두 변과 사이각. 그 다음에 세 변. 두 변과 사이각이 뭐야? 이게 뭐 이제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 왜 그런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게 S는 2분의 1 AB sin C 이렇게 되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거 왜 적었니? 똑같은 구조죠, 지금. 오케이? 그럼 이거는 없는데요. 이건 삼각형이 결정이 안 되니까. 뭐가 결정이 안 돼? 넓이가 결정이 안 돼서 거기에 따른 공식이 없겠어요. 이해가 안 나?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뭐 헤론 공식. 헤론 공식이 뭔지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S는 루트 P, P-A, P-B, P-C. P가 뭐죠? 유은이? 맞아요. 그렇죠. 세 분의 하루. 그렇지. 뭔가 그것만 큰 탐을 따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헤론 공식. 쓰면 되겠어요. 헤론 공식. 한 변과 양끝각은 이렇게 되겠어요. S는 2분의 1
A 제곱. 이거를 이제 썼다는 거는 라지 B, 라지 C가 양끝각이 되겠죠. 사인 B 플러스 C 사인 B 곱하기 사인 C 요렇게 되겠어요. 보이긴 하나? 파란색이라고 안 보인다 이러면 안 되겠어요. 오케이? 처음 보죠? 이건 당연히 외워야겠죠? 파란색인데 시발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알겠니? 그런데 왜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유도해 보세요. 시작. 보겠어요. 왜 유도가 중요한지 알겠지? 이게 중요하니까. 왜 이건 중요하지? 이거는 왜 성립하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이미 했죠. 내리세요. 이거는 이게 H니까 제발 넓이라고 하는 것은 곱셈이야. 근데 곱셈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거야.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왜 중요하지? 하면 이거지. 네가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를 하라는 건 뭘 의미하네? 이걸 하라는 거야. 이분이 A sin C A 그죠? 그래서 뭐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이고 sin C는 sin B 플러스 C다. 가 아니잖아, 비용진아. B, sin C. 근데 여기서는 C로 표현을 했죠. C. A. A로 가야겠네. B 다음에 C로. A. 그러면 이게 C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소거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건 A와 B와 C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요걸 생각을 한다. 해로운 공식은 유도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괴물 같은 년. 이건 이제 참고로 하나, 둘. 해로운 공식 하고 나오죠. 근데 핵심은 해로운 공식은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다. 시작을 뭘로 하니? 또 이걸로 하죠. 이거 두 변과 사이값. 거기서 식변형을 통해서 뭘 없애야 되니? 사인 A를 없애야죠. 오케이? 그러니까 세 변이니까 A를 없애야 돼. 그래 A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저렇게 해서 막 저렇게 했다니까 뭐 이렇게 돼갖고 뭐 이거 왜 주지? 요즘에는 이걸 내는 추세가 아닌데 이게 이제 삼각함수 그리고 삼각함수의 계산 부분이 있지. 그래프 말고 삼각함수의 계산 부분이랑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하는 과정들이므로 나오니까 이거를 만약에 나온다, 대비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서술형으로 이걸 다 하느냐? 정신병자 같은 네 학교 거기 나오겠니? 그럼 뭐 빈칸추로 문제를 나왔을 때 빠른 속도로 추측이 가능하도록 흐름을 알아둔다. 언제? 시험이 근접했을 때 용도로 알아두라고 나눠준 거예요. 이해갔죠? 예전에는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요거는 그렇게 강조하는 추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왜 중요하니? 다 이거부터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얘는 왜? 이거부터 나오는 거죠. 이해갔죠? 오케이. 추가로 이런 것도 있다. 뭐가요?
왜 접어? 의 반지름 rgr. 내 접어. 의 반지름 스몰 r. 그럼 이건 네가 아는 그거예요. 2분의 1 r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 얘가 의미하는 거 중요해요. 얘는 그냥 공식을 안다. 이게 아니라 얘가 중요하지. 일단 여기가 중요한 거는 이 곱셈이 뭘 말하니 하면은 곱셈이 뭘 말하냐면 수직이죠. 수직. 그런데 이 곱셈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곱셈이 수직이란 말은 반지름과 변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좀 알아둔다면 이 수직이라는 개념이 뭐? 거리라는 개념은 수직을 내포한다. 선생님 이해가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정의가 뭐죠? 그렇죠. 최단 거리죠. 최단 거리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점과 직선의 거리는 점과 점의 거리로 환원시키고 이 점이 뭐죠? 수선의 발. 근데 왜 수선의 발로 하자면 최단 거리야. 근데 왜 최단 거리로 할까? 최단이어야 한 개니까. 예를 들면 2차 함수에서 최단이어야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니까. 이 수학에서는 이런 의미 때문에 최단, 최소를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거. 이게 뭐야 또 이러면. 자, 그거 점검 테스트 꺼내보세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점검 테스트 볼륨 2 20번. 그래서 그 20번 문제가 빵명이잖아. 빵명이고 쉽지 않죠? 내 생각에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이걸 보고 얘는 생각을 했어야 돼. 인 거거든. 얘를 생각을 했어야 돼. 뭐야? 세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전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그게 맞는 말이라고 이해하는 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네가 이 현상을 봤을 때 그게 떠올랐어야 돼. 라는 거지.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럼 왜 그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떠올랐어야 돼. 왜 그게 떠올라야 돼? 하면 일단 그림이 비슷해.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뭐야? 지식의 첫 번째 단계가 이미지예요. 이미지는 여기 봐. 내가 이미지를 다른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미지는 다른 것들의 기초예요. 이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라고 하는 건 발생하지 않아. 뭐랑 뭐가 있어야 뭐 비교를 하든 뭘 하든 관계를 찾지. 애초에 없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 여기 이미지는 좀 매우 중요한데 원래 밑바닥에 있을수록 좀 그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이미지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 이후에 프레임을 설정한다.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갖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뭔 말인지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왜 그 생각을 해야 돼? 하면 문제에 주어진 구조로 봐. 과학이 같대잖아. 그러면 나한테 배운 사람은 삼각형의 설정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이 과학은 어느 삼각형에 있어. 그런데 그 삼각형에 대해서 뭐 하고 있냐면 한 변을 다 알지. 1대 2대 루트 3으로. 그런데 나머지 변에 내가 왜 관심을 가지려는데 나머지 변을 구하라잖아. 하나가 빠졌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고 왜냐면 수준 미달이니까. 지금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어진 것과 구하는 것을 합치면 두 변과 사이각이요. 이해 갔나? 여기 보세요. 두 변과 사이각이요. 뭐 넓이를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해 갔죠? 참고로 두 변과 사이각이면 코사인 법칙도 생각할 할 만하지. 그리고 나는 실제로 코사인 법칙으로 풀어요. 그런데 왜 코사인 법칙을 하느냐? 두 변과 사이각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니?
코사인 법칙의 대수적 의미가 뭐야? 뭐라고 그랬죠? 코사인 법칙의 대수적 의미. 오늘 수업을 내가 도대체 누구랑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니? 얘기해봐. 너 눈 뜨고 자고 있었지? 자, 얘기해보세요. 코사인 법칙의 대수적 의미.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죠? 이게 지금 몇 차식이죠? 2차식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코사인 법칙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중요한 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특히 이 단원에서 네가 힘든 거, 요번에 교육청 모의고사 어려웠어요. 교육청 모의고사가 아니고 교육청 문제도 어려워요. 어렵지. 어려운데 뭐 문제가 왜 그렇게 주어지고 그래서 뭘 어느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가를 아직 번역이 안 되니까 힘들죠. 일단 시작하는 게. 닥치는 대로 뭘 해본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 단순한 거지만 이거 좀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말로만 하고 넘어가겠어. 이걸 프린트, 뭐 점검 테스트 몇 번 이렇게 적진 않겠어요. 네가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거 합의거든. 그리고 무조건 쪼개진 건 다 뭐 합을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왜 합을 생각하는지도 얘기를 했죠 지금 이 문제에서. 오케이? 자, 그건 그렇고 이것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외저버는 다시 두 개 나눠서 변과 관련해서 각과 관련해서 이 공식이 이렇게 된대요. S는 변, 각 4R분의 A, B, C. 넓이가 나온대요. 존나 깔끔하게 생겼죠? 그지? 자, 그 다음에 S는 2R 제곱. 이건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sin A, sin B, sin C. 이렇게 된대요. 이것도 뭔가 깔끔하죠? 참고로 네가 수학적으로 구조가 있다라면 얘는 조금 인위적이고 얘는 이거는 좀 의미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외접은 반지름이 없더라도 세 변이 주어지면 삼각형 결정되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적인 요소를 아닌 걸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지. 그런데 세 각이 주어지면 삼각형이 결정되나? 아니지. 닮음만 결정되지. 그러니까 그 많은 닮음 중에 하나를 결정시키는 게 뭐야? 외접원이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구조적 사고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구조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조는 이론들의 의미 있는 집합. 자, 아무튼 이렇다. 그럼 네가 할 일은 뭘까요? 당연히 유도하는 거죠. 유도하세요. 둘 다 유도하세요. 그렇게 보면 이거랑 이거랑 관계도 좀 알아야겠죠. 이거랑 이거랑 관계를 보니 사인 법칙의 두 가지 형태. 기본형과 변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형 안에서 기본형을 활용하는 형태가 두 쌍, 마주보는 두 쌍과 외접원이잖아요. 그래서 외접원이 주어지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소거하는 거죠. 얘를 소거해야 되니까 이 식으로 어떻게 쓰니? A는 2R sin A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거는 A를 소거한다니까 이쪽이지. 그러니까 위쪽은 소거해야 될 게 이거니까 sin A는 A분의 2 라지 R이다. 밑에 쪽은 얘를 소거해야 되니까 A는 2R sin A다. 이런 플러스를 넣어서 맞죠? sin A는 자 A, 2R 그래서 자, 못 본 걸로 하시고 자 아무튼 이래서 요
또 여기다가 넣었죠. 아, 그래서 주변과 사이각이 중요하고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실은 얘는 억울해. 뭐가 억울한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얘야. 넓이는 수직, 곱셈이야. 오케이? 그걸 이렇게 바꿔야 다른 놈들이랑 호환이 되지. 그런 관점이고, 그래서 너무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닌데 왜 적어줬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걸 한번 해봤으면 웬만하면 내가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문제를 풀 때 이게 나오면은 이 공식을 유도해서 쓴다가 아니라 두 변과 사이값으로 바꿔서 풀어야지. 사인 법칙을 통해서 변을 구하고 그래서 두 변과 사이값으로 해서 공식을 써야지. 오케이? 이거는 유도인 거고 그렇다. 아무튼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수업은 끝났는데 여기 보면 사인 법칙. 그 코사인 법칙이랑은 무슨 관계야? 요거. 사인 법칙이잖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래. 넓이가 코사인 법칙이랑 요 관계가 있죠. 요거. 뭐가 같아? 하면 어떤 조건이 주었을 때 생각하는가. 오케이? 그거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 그 넓이와 이런 관계가 있다. 이 관계의 서음학이 뭐야? 사인 법칙을 유도할 때 뭘 이용했어? 넓이를 이용해서 한 적이 있죠.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오케이? 그래서 넓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두 주연 플러스 조연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과 두루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내용들을 중요한 거 위주로 했어요. 내가 사인 법칙은 몇 개 내용으로 정리했었지? 알 리가 없잖아. 그지? 근데 왜 자꾸 물어? 시발 이러지 말고. 몇 개? 사인 법칙. 몇 개일까요? 몇 개? 3개로 있죠, 3개. 그걸 내가 알아야 되나 이러지 말고 정리를 하라는 의미지. 뭐 3개냐, 2개냐, 1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개를 한다는 거. 왜? 4개라고 했다고? 3개죠, 3개. 자,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가 뭐? 기본형, 두 번째가 변형, 세 번째가 각 요소. 각 요소가 뭐냐면 사인 법칙은 라지, 외접원. 그 다음에 여기는 대수적 의미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변형을 할 때 여기는 ER의 의미. 오케이? 여기는 변형을 할 때 뭘 사용해서 했지? 최대치수밖에 안 떠오르지? 코사인 법칙 두 번째 변형은 어디에서 했죠? 가계이등분선. 중요한 주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안 떠올랐어요. 가계이등분선에서 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래서 언제 사용하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것들의 시작은 뭐야? 삼각형 결정 조건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의 중요한 거, 얘가 중요하다. 이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얘도 생각외로 중요하다를 20번을 피처링 시켜서 좀 얘기를 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점검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적용하는 법을 좀 보자. 되겠어요? 알겠니? 정리하세요.